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1950년대 전쟁통에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남의 집 머슴살이로 어린 시절을 보낸 아버지는 감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어렸을 적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그 사랑이라는 게 도무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타와도 대학에 합격해도 결혼을 해서 손주를 안겨드려도 아버지는 그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아버지와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그저 부러운 마음에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바쁘다. 너나 잘 살아. 28배 결혼한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제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분이라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버지의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제 두 아이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5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췌장암이래. 말기래.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기 췌장암.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로요. 그날도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선 것도 침대 곁에 앉은 것도 그저 침묵으로 받아들이셨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평생 듣지 못한 그 말을 이제는 영영 듣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여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버지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서재는 50년 넘게 모아온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소설책부터 역사책, 자기계발서까지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서재에 틀어박혀 계신 줄만 알았지 무엇을 하시는지는 관심도 없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책장 한쪽을 정리하던 중 낡은 노트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페이지들이 펼쳐졌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지수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기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나는 이렇게 말이 없을까? 내 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수야, 미안하다. 아빠는 정말 기쁘단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길 바란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9년 10월 5일. 지수의 결혼식이었다. 내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오는 모습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웠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렇게 쓰면서도 눈물이 난다. 지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아빠의 소원이란다. 노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는 매일같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저를 향한 마음을 노트에 적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25년치가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노트를 읽으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무뚝뚝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게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노트 중간쯤에서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5년 6월 20일.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울지 못했다. 장례식장 내내 나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불효자식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울고 싶었다. 통곡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맞으며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내 자식이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약해 보인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사랑한다는 말 대신 침묵하는 법을.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도 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보다 더 깊이, 더 오래요. 다음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2003년 8월 15일. 지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안겼다.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어색하게 머리만 쓰다듬었다. 안아주고 싶었는데 몸이 굳어버렸다. 지수가 실망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나는 최악의 아버지이자 최악의 할아버지다. 2010년 3월 1일. 오늘 지수가 전화했다. 영화 보러 가자고. 가고 싶었다. 너무나 가고 싶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바쁘다고 해버렸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내 무능함으로 지수를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수야, 너무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다음 날 저는 노트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여위어 보이는 뒷모습이 너무나 처연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가리키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의 입이 열렸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70평생 들어본 적 없는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미안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아파하고 계셨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요. 말라비틀어진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손을 꼭 쥐는 힘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순간 50년 넘게 쌓여있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요.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이제야 흘리시면서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안 늦었어요. 전혀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 학창 시절, 결혼 생활, 아이들 이야기까지요. 아버지는 말이 없으시다가도 이제는 조금씩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쟁 후 어렵게 살았던 이야기, 어머니와 만난 이야기, 저희 남매를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두려움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진단을 받고 5달을 버티셨습니다.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달을 더 사신 겁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지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더 버티신 거라고요. 그리고 어느 이른 봄날 아침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는 제 눈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그 미소를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지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병원 매점에서 나를 위한 과일을 사러 간 참이구나. 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펜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다. 지수야, 나는 평생 형편없는 아버지였다.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함께 웃지도 못했다. 하지만 지난 5달은 달랐다. 너 덕분에 나는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 말이다. 지수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너의 아이들에게, 내 손주들에게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렴. 안아주고 웃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렴. 나처럼 후회하며 살지 말고. 그것이 이 못난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사랑한다, 내 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를요. 그날 저녁 저는 성인이 된 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어. 자주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매일 말할게.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요. 이제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말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